예, 안녕하십니까. 자, 나냐 한담. 오늘은 38번째 이야기 해드릴 차례인데요. 오늘은 한시 한 수, 좀 짧은 한시인데 길이는 짧은데 그 시의 내용도 재밌지만 시 내용보다는 그 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나오게 됐는가 그 고사가 그 시에 딸린 고사가 있는데 그 고사가 더 재밌어서 그 고사랑 같이 해서 시 한 편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. 예. 그래서 오늘은 고문진보라는 책에 있는 칠보시, 그러니까 칠보, 7걸음 걸으면서 시를 지었다 해서 칠보시라고 하는데, 그 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, 일단 이 칠보시는 조식이라는 사람이 썼고, 고문진보의 중에서도 전집 1권에 오원 고풍 단편이라는 그 편에 들어가 있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. 먼저 이 시를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이 시의 어떤 배경이 되는 그 상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이 조식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건한 25년 후한 그 헌제 때 아마 연호일 텐데 건한 25년 220년에 조조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때 조조 나이가 66세였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조조의 자리를 태자인 조비가 물려받아서 위나라 왕이자 겸해서 승상을 겸하는 그런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됐는데, 그러다 보니까 조정의 대권 자체가 조비의 그 손으로 넘어가게 됐어요. 근데 그때 누군가 조비 동생인 임치후라는 제후가 되었던 조식이 늘 술에 취해서 조정을 욕하고 조정에서 보낸 서신을 가두고 놓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일러 바친 거예요. 그럼 이 조식이 왜 이랬을까? 거의 좀 얽힌 게 있는데, 조비와 조식 모두 조조의 그 부인 중에 변태우라고 원래는 첩실이었는데 나중에 정부인이라는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을 한 뒤에 이제 그 당시에 후궁이었던 변태우가 이제 왕후가 된 거죠, 위나라에.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그러니까 변태우의 아들이었는데 조비는 큰아들이었고 원래는 조왕이라는 큰아들이 있었지만 조한민하고 같이 장수하고 해서 전쟁에서 전사를 했고 아버지 살리려고. 그 이제 둘째 아들이었지만 실제로는 큰아들로 컸던 게 조비. 나중에 위나라 왕이 됐던 이 조비인데, 그래서 이 조비하고 조식은 조조의 둘째 아들로 똑같은 변태우 소생이었으니까 같은, 여기서 중요한 거, 아버지가 같은 건 당연한 거고 형제니까 엄마까지 같은 동복의 형제였는데, 이 조식이 어릴 때부터 총명해서 많은 책을 읽고 그래도 빼어났다. 그러니까 뭐 작문을 잘했다 이거죠. 어려서부터 시도 잘 쓰고 글도 잘 쓰고. 그러니까 조조는 평소 문학을 즐겼기 때문에 문객들을 느꼈고 조식이 어려서부터 써놓은 글들 이렇게 연습 삼아 써놓은 글들 이런 거 보고 야 이거 나랑 같이 만나는 저 문객 중에 누가 대신 써주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의심을 좀 해서 자기 앞에서 야 내 앞에서 시라도 하나 써봐 이렇게 했는데 그냥 1페이지로 차차차차 써낸단 말이에요. 어린 놈의 새끼가. 그러니까 이 조조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지만 이 정도로 그럴 재주가 있을 줄은 몰랐구나 하면서 좌라했다 이거죠. 그 원래 이 조식을 총회에서 태자로까지 삼으려고, 그러니까 왕세자로 삼으려고까지 했는데 많은 대신들이 장자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해서 그 포기를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조식을 어쨌든 큰아들인 조비보다도 더 아꼈다 이거예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식 때문에 자기의 지위가 위협받게 된 조비는 아버지한테 환심도 사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조식을 왼수처럼 여기게 된 거죠. 한 엄마 밑에서 태어난 동복의 형제인데도 여기서 중요한 거 엄마가 다른 게 아니에요. 동복 엄마가 같은 형제란 말이에요. 형제 중에서도 엄마가 같은 이제 그런 정도로 조식이 원래는 그러니까 조조의 자식들 중에서 조조가 가장 아꼈던 건 원래 조충이라고 늙음하기 60 다 돼서 나온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긴 있지만 얘는 워낙 일찍이 죽었기 때문에 얘 외로하고 실제로 조조가 가장 아꼈던 자식은 조식이라는 거지. 글재주가 좋았기 때문에. 그러나 결국 나중에 위나라 왕이 된 건 큰아들인 조식이 적장승계해갖고 왕이 되다 보니까 이 조식이 계속 눈에 까셨는데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모함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. 제후로 내려보냈더니 이 자식이 지방에서 중앙정부 요긴하고 있고 사자만 보내면 다 가둬놓고 어쩌고 저쩌고. 그래서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고 해서 낮은 직위로 강등시켰는데 그래놓고도 이게 분이 안 풀려. 요 새끼 요거 트집 잡아서 요거 보내버려야 되는데 해갖고
그 조식을 자기 그 앞으로 다시 불러내요. 지휘 강등까지 시켰다. 그래가지고 내가 항상 듣기에 아버지도 그랬고 이 위나라 신하들도 그렇고 네가 글을 참 잘 짓는다라고 그러니까 좋다. 그럼 내가 7걸음 여기서 지금 걷는 동안 시한수 써라. 그럼 네가 글 잘한다는 거 인정해서 살려주겠다. 안 그러면 글 잘한다는 거 하나 믿고 왕인 나를 무시한 걸로 여기서 모가지 날려버리겠다 라고 하니 진짜로 이 조식이 조비가 7걸음 걷는 그 사이에 아주 짧은 시기긴 하지만 시한수를 쳤어요. 그 시를 듣고 조비가 가책을 느끼긴 느꼈지만 원래는 그래도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 아까 얘기했던 변태호, 그러니까 조비하고 조식의 어머니 이 변태호가 뛰어나와서 그 시의 내용 갖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. 자, 시의 내용 들어가서 시의 내용 말씀드리고 그 내용 마지막 내용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. 왜냐면 이 시의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더 쉬워요. 예. 시에 보면 보자, 시가 참 재미난 시예요. 예. 한문으로 먼저 읽어볼게요. 음만 해갖고 자두연두기 두제부중업 본시 동근생 상전 하태급 이렇게 돼 있고 번역을 하면 깍지를 태워 콩을 삶으니 콩이 솥 안에서 우는구나. 본디 한 뿌리에서 자랐건만 왜 서로 들볶아야만 하는지. 자, 내용 설명을 뭐 드릴 필요는 없지만 좀 드려볼게요. 콩을 삶는데 우리 지금 생각에 콩 삶으면 가마솥에 넣고 나무로 불을 떼야 되잖아요. 근데 그 콩 깍지, 콩 다 빼내고 난 그 껍데기 깍지 그거에다 불 붙여가지고 아궁이에 불 떼고 있는 거예요. 콩 삶는다고. 그러니까 솥 안에 있는 콩이 오는구나. 본디 한 뿔에서 자랐구만. 쭉 같이 자라갖고 나왔구만. 왜 서로 들러볶아야만 하는지. 이렇게 시를 7걸음만 조비가 7걸음 걷는 동안 지워버렸어. 이게 누가 봐도 사실은 조비한테 형님 우리가 엄마도 갖고 한 형제인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오. 내가 좀 지금까지 그래 나 잘난 맛에 좀 까본 건 사실이긴 한데 좀 까불었다고 에이 형 설마 나 죽이려고? 그건 너무하지.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못 알아들을 조비는 아니에요. 조비도 조식에 비해서 딸려서 그렇지 굉장히 글을 잘 본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더 승질나서 조비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설도 있는데 그거야 뭐 어쨌든 그러니까 변태호가 뛰어나와서 시 내용 봐라. 네가 바로 콩깍지다. 네 놈은 왜 손 안에 들어있는 콩을 못 삶아 먹어서 안달이냐 이놈의 새끼야 하더니 너도 내 아들이고 저 조식이 저것도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인 네가 또 다른 내 아들인 조식이를 죽이면 그 전에 내가 먼저 칼 맞아 죽겠다. 나부터 죽여라 이 새끼야. 이래버리니까 엄마가 그것도 생모가 자기 아빠의 뭐 어디 다른 첩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 낳아주는 생모가 거기다 이 위양의 대비가 아 나부터 죽여. 이것들이 한 형제간에 이지랄들을 하고 있어 이러면서 엄마가 뛰어나왔단 말이에요. 울며 불며. 가만히 보니까 진짜로 이 조식이 죽였다가는 지 엄마 따라 죽겠다고 난리칠 것 같고 골아퍼지잖아 그러면. 그래서 조비가 조식을 용서는 하는데 용서를 하면 뭐하나. 용서는 했으나 유배를 보내요. 이제 자기도 다 띄고 유배를 보내. 죽이진 않겠다 해놓고. 근데 유배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느냐? 그 어떤 경우에도 너는 이 수도로 돌아올 수 없다. 근데 이 똑같은 유배를 가고 수도로 돌아올 수 없다 소리 들었던 게 조선에도 있었어요. 양녕대군이. 태종이 세종 그 당시에 충녕대군으로 세자를 바꾸고 나서 그 이틀인가 뒤에 직접 어명을 내려요. 교지를 써서. 뭐라고 썼느냐? 양녕은 세자에서 불민하여 그러니까 효도도 안 하고 제대로 나라 다스리는 그 제왕학 수업도 안 듣고 애가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돌아댕겨서 내가 종사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유배를 보내는데 너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수도한양으로 들어올 수 없다. 수도한양 4대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. 그 밖에서 살아라. 일단 지금은 유배고 나중에 여러 가지 사정상 유배가 풀려도 너는 도성 안으로는 못 들어온다.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 양주 저쪽에서 사는데 그게 언제 풀리느냐? 세종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인 문종이 좀 병약하고 이러니까
왕실에서 누가 좀 어른이 애매하고 뒤에서 서 있을 필요가 좀 있겠다 싶으니까 자기 형의 그 금종령, 자기 아버지가 내린 자기 형에 대한 금종령을 풀어요. 왕으로서 내 아버지도 왕으로서 내린 명령이니까 왕인 나밖에 해제할 사람이 없으니 내가 그 부분 해제해주고 가겠다 이러고. 또 딴 얘기. 약간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조비가 조식에게 너는 두 번 다시 도성 안으로는 못 들어온다. 일단 지금은 먼 지방으로 유배를 가고 내 살아 생전에든 뭐 내 아들이 그래도 자기 삼촌이라고 뭐 해제해 줄 수도 있는데 내가 해주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유배가 해제가 돼도 도성 안으로는 못 들어온다. 근데 실제로 이 조식은 평생 도성 안으로 못 들어왔어요. 그래서 조식을 보고 싶으면 변태호가 지방으로 직접 유배가 있는 그 지방으로 가서 봤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몇 번 보지를 못해요. 왜? 변태호가 늙어서 돌아가셨거든요. 그러니까 조식이 엄마 장례라도 치르게 해달라고 하는데 조비가 시끄러. 넌 도성 안으로 못 들어와. 엄마 장례도 못 치르게 해버리는. 이 조비라는 사람이 좁쌀만한 인간이고.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나라 3조라 그래서 조조, 조비, 조식 이 셋이 왕족이면서도 문학을 잘했다 해서 후한하고 위나라, 그러니까 위진남북 조식이 3조라고 문학 3조라고 그렇게까지 불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좁쌀만한 사람이 그런 소리 들을 만큼 할 수 있었을까? 인간성하고 그 사람의 문학적 재질이 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거,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. 예.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아주 짧은 한시 하나, 조조의 아들들, 두 아들들에 대해 얽힌 얘기였고요.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문진보라는 책이 이 어떤 시를 포함해서 뭐 산문도 그렇지만은 명문이라고 할 만한 글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고문의 진보, 진짜 보배가 될 만한 것들만 모아놨다 해서 추려놨다 해서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편찬된 거기는 하지만 이 책이 나올 때까지 나왔던 수많은 명문들을 추려서 이렇게 두 권인가로 책으로 해놓고 나중에 그 후속집이 또 나왔고 그건 또 고문 관제라서 그것도 두 권짜리인가 그렇긴 한데 이 고문 진보 가만히 잘 보면 굉장히 명문들이 많기는 한데 그 제가 뭐 그 고문 진보에 있는 글들 중에서도 진짜 괜찮은 글들은 아마 추려서 몇 개 정도는 이런 식으로 짧게라도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릴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고문 진보에 있는 7보식 조비에게 달달 볶이던 조식이 조비가 7걸음 걷는 사이에 시한수를 진 그 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한담 39번째 시간인데 맹자에 있는 또 한 구절 재미난 얘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까 합니다.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맹자 양해왕장에 있는 얘기 중에 좀 많이 재밌는, 여러분들도 들으면 끄덕끄덕해지실 만큼 재미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